결국 이야기는 제 입으로 해야겠지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38살 평범한 회사원이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삶은 조용했습니다. 큰 일도 큰 감정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 닫혀야 할 문이 하나 열렸거든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남은 한 문장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을 넉 달 앞두었어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38살이지요. 중소기업에서 회계 일을 맡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 삶은 늘 안전을 택했습니다. 형은 무뚝뚝합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대신 결정을 빨리 하지요. 형수 한지은님은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유명합니다. 전문성과 침착함으로 신뢰를 받았지요. 저는 가족으로만 알고 지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모습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관 수술을 고민했습니다. 예비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서로 동의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해. 지은이가 해주면 더 안심되지.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가족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선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지요. 형수는 차분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료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과정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회복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가슴 안쪽에 작은 돌이 박힌 것처럼 무게가 생겼습니다. 상담실의 공기는 깨끗했습니다. 창밖 겨울 햇빛이 유리 위에서 번졌습니다. 손 세정제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형수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니까 괜찮아요. 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문장 끝에 작은 그림자가 붙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은 때로 더 조심해야 하는 신호이지요. 저는 제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조심성 많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거절을 잘 못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먼저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제가 가족의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에 쥔 안내문이 구겨졌습니다. 수술 동의서 서명란이 깔끔했습니다. 펜을 올리면 금방이라도 이름이 새겨질 것 같았지요.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겨울 나무가 가지를 접고 있었습니다. 예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직접 해주신대. 안전하대. 당신이 편하면 해요. 대신 불편하면 말해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한지 불편한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았습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김이 10개 맺혔습니다. 제 이름을 작은 종이에 써보았습니다. 가족, 결혼, 결정. 단어들이 나란히 놓였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형과 형수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낮은 톤이었습니다. 저는 문턱 앞에서 멈췄습니다. 귀를 대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선택도 예의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운을 입은 형수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낯설문 때로 경계의 다른 이름이지요. 얼마 후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날짜와 시간, 준비 사항이 적혔습니다. 메시지 마지막 줄에 간단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새하얀 방, 닫히는 문, 발소리. 저는 누운 채 천장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꿈속에서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턱선 아래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을 나서며 짐작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한 사람의 의료행위로만 남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안전합니다. 때로는 그 안전이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경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요. 병원 유리문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소독 냄새가 어제보다 선명했습니다. 접수대 너머로 간호사가 미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수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문가에서 반짝였습니다. 제 손은 안내문 가장자리를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손끝에 종이의 거친 느낌이 남았습니다. 김도연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처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은 하얗고 정돈되어 있었지요. 형수는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차분했습니다. 준비되셨지요? 형수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얕게 떨렸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천장의 조명이 둥글게 겹쳤습니다. 숨을 고르자 마스크 냄새가 스쳤습니다. 형수는 장갑을 끼웠습니다. 장갑이 손가락 끝에 닿을 때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힘을 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짧은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로 몰렸습니다. 처치는 정해진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수의 동작은 교과서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에서 아주 가는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떨림은 미세했고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음에 접어 넣었습니다. 접어도 자국은 남지요. 간호사가 필요한 도구를 건넸습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일정했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에 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곧 끝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안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식의 버팀목이었지요. 절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방 바깥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스쳐갔습니다. 문손잡이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닫힌 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닫힌 문은 한 번 더 닫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형수는 집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얇게 맺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얀 불빛이 속눈썹에 부딪혔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형수의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시야 끝에서 형수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가족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처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형수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장갑이 손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얇게 길어졌습니다. 잘하셨어요. 회복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수는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제 귀 가까이에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치료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문장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때로 무책임하지요. 침묵은 더 무섭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창문에 겨울빛이 번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목에서부터 서늘함이 올라왔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됐지? 지은이 실력 좋아.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잘했어. 문자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침표는 아직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형수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불편하시면 약 챙겨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알이 목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회복용 얼음팩이 미지근해졌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닫힌 문, 하얀 빛, 귓가의 목소리, 그리고 조용한 미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출근하겠습니다. 몸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서 회복해야 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저도 따라 내려가야 하겠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통증은 잦아들었습니다. 몸은 지침서대로 회복했습니다. 마음은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숫자를 맞췄습니다. 계산은 맞았습니다. 표정은 어긋났습니다. 점심시간 창가에 서서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형수에게서 온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경과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아래에 또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퇴근길 병원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문에 제 그림자가 얇게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웃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형은 평소보다 과묵했습니다. 형수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은 깔끔했습니다. 우리는 반찬처럼 정돈된 대화를 했습니다. 빈칸이 많았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괜찮지? 네.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어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이 저를 잠깐 스쳤다가 접혔습니다. 밤에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물소리가 컵 안에서 돌았습니다. 형수가 옆으로 와서 수건을 건넸습니다. 도연 씨, 무리하지 마세요. 네, 형수님도요. 우리는 같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자주 늦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형수의 얼굴에 미세한 피로가 얹혔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의가 언제나 옳지는 않지요. 회사 동료가 농담을 건넸습니다. 형수님이 의사라니 든든하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얇았습니다. 말끝이 마른 잎처럼 부서졌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그날의 문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치료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규칙이었습니다.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저는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형수는 차분했습니다. 진료실 공기는 낮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그 말 신경 쓰였어요. 형수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은 모두 옳았습니다.
그러나 옳음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문장 바깥에서 움직이지요. 진료실을 나서며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말하지 못한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형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손놀림이 일정했습니다. 접시들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주방 조명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저는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각자 사정이 있지요. 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포기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얇고 길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는 곧 그치겠지요. 그러나 금간 유리는 스스로 붙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듣지 않기로 했던 것들을 듣겠습니다. 보지 않기로 했던 것들을 보겠습니다. 예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때로는 닫힌 문을 두드려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길을 찾을 단서를 만나야 하겠지요. 다음 주 병원 근처 카페에서 간호사 박 씨를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빛이 컵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안부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날 형수님이 흔들리셨어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유를 모릅니다. 형님, 일 들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는 말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최근에 형님이 밖에서 누군가와 만나셨대요. 형수님이 알게 되셨고요. 말이 끝나자 카페 소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곧 미안함이 따라붙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수술은 안전하게 진행됐습니다. 박 씨가 강조했습니다. 압니다. 형수님은 당신에게 상처 주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분도 버티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병원 담장 옆을 걸었습니다. 목 없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가지 끝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연결되었습니다. 형, 우리 얘기해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형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그날 밤 형과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 물컵에 빛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내 수술을 지은이가 맡은 것도 나였어. 그게 너에게 방패가 될 줄 알았다. 방패요? 가족이면 더 안전하다고 믿었어. 그 사람을 믿고 싶었고 동시에 나를 믿고 싶었나 봐. 형의 고백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이제라도 솔직해서 다행이에요. 형수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지은이에게 사과할 거야. 치료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더라. 며칠 뒤 세 사람은 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형수는 조용했습니다. 눈밑이 조금 그늘졌습니다. 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있었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도연 씨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드렸지요. 괜찮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잘못과 두려움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말들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짧고 정확했습니다. 그 정확함이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도시의 모서리를 물들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형수가 답했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도 같이 걸어보지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공기에는 새로운 온기가 섞였습니다. 이 온도는 말에서 나옵니다. 사과, 감사, 약속. 우리가 가진 가장 쉬운 치료는 말이지요. 그날 밤 저는 예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이제 우리 결혼 이야기도 다시 차분히 해요. 고마워요. 전화가 끊어진 뒤 방안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의 붕대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내일은 더 깔끔하게 살 수 있겠지요.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지에 연두빛이 맺혔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형과 형수는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걷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말의 길이도 자연스러워졌지요. 우리 가족의 식탁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웃음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형은 늦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형수는 눈빛에 온기를 올렸습니다. 서로의 약속은 짧고 실천 가능했습니다. 작은 약속들이 신뢰를 다시 짰습니다. 저는 예비 아내와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드레스 피팅 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이 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내 편이 되어줘서요. 우리 서로의 편이 되자고 했잖아요. 병원경과 검진에서 형수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진료는 간단했습니다. 기록은 깔끔했습니다. 형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생활로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형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한 말 미안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우리는 미소를 나눴습니다. 미소의 결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미소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형과 저는 주말마다 부모님 산소에 들렀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흘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지요. 서로 때문에 버티고 서로 때문에 고쳐가고요. 결혼식 날 하얀 통로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형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형이 곁에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둘의 손등이 닿았습니다. 닿은 자리에서 오래된 상처가 조금 더 아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귓가에 문장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치료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치료는 때로 말을 고치는 일입니다. 때로 관계를 다시 배우는 일이지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내일의 행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몸은 시간으로, 마음은 사람으로 낫습니다. 선을 지키는 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요. 밤하늘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창마다 다른 이야기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단단해지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진짜로요.